국민들께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 제도의 혁신에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갖고 계시지만 또 중요한 건 이번 정부의 출범 이후에 또 관심 갖는 부분은 경제 분야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점 과제 중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 문제 해결인데 일단은 당장에 좀 긍정적인 바람이 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가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지금 2,860원 선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5,000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까지도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 얘기로는 허니문 랠리 효과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허니문 랠리 효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역대 정권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말고는 그 출범 이후에 올랐던 때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것도 심지어 이명박 정권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역대급으로 끌어올려진 건데, 심지어 이렇게 그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이목이 좀 더 끌릴 수 있는 이러한 그 긍정의 바람들이 부는 이 배경, 여기는 또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행정부의 좀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안정됐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다라는 평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의원 시절에 또 당대표 시절에도 강조했던 게 상법 개정안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소액 주주들이 정말 주주로서의 주권주의, 그러니까 주주가 정말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그런 위험성을 극복하고 주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단번에 이제 제거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시장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재명 정부가 이미 경제의 산업정책으로 제시한 A, B, C, D, E, F 전략이 있습니다. A가 AI고, B가 바이오, 그리고 C가 컬처, 그리고 D가 디펜스, 방사안이고요. E가 에너지, F가 이제 미래산업, 그 스마트 로봇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니까 당연히 그쪽 관련된 주식들도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 그럼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동안의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이 낮게 저평가된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이 1년마다 500씩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천도 불가능하지 않다.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이 이제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쪽에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투자가 효과적이다. 아니면 빨리 투자를 이제 포기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여기에서 성장의 이제 일종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고, 하루에 한 1조 원씩 정도 지금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렇죠. 투자가 한 1조 정도 돼 있고, 오히려 환율도 지금 좀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한 1,300원에서 1,350원 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 것은, 오히려 1,400원이 넘었을 때는 달러가 훨씬 가치가 있는데 그때는 안 들어오다가 오히려 빠져나갔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일단 먼저 나온다는 것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더라도 우리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겠다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은 아예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만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도 투자 의지, 열정 이런 것을 가지지 않습니까? 12일입니까? 13일입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이제 재벌 총수 5명을 다 만난다고 합니다. 예. 야, 이것도 무슨 정권 초기에 오히려 지지자들 생각하면 민주, 진보 이런 쪽이 아니라 아예 대기업의 재벌 총수들 직접 5명 만나서 우리 경제 활성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믿고 가면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말로 대규모 투자를 해주고 뭔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 반칙과 특권만 이용 안 하면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 다 투자를 해서 뭔가 우리 경제 활성화의 미끄럼으로 쓰자라고 하는 데서 국민들의 기대가 있으니,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았던 예. 그 41%의 국민 중에서 상당수가 이재명 내 잘못 본 거 아니야?
저 생각보다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점점점 이해하고 양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지금 이재명 효과가 우리 주식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 건 없는데 방향만 제시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잘한 애가 아니라 너무 잘한 애라고 지금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불안감도 갖고 있었던 분들, 내지는 이 한국 정치가 워낙 정치 사망으로 갔다 보니까 이 상대에 대한 악마화, 이런 반정치가 횡행했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민생 위기, 아까 우리가 초반에 다 토론을 했고요. 이제 산업 부분, 대한민국의 미래 잠재 성장력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행보들을 이제 구상하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아유 그냥 말하고 흘려버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 저분은 저기에 관심이 있고 진짜 해냈던 분이고 또 해내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바로 그 정치인이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고 더 큰 자리를 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서사와 이게 맥이 같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5천 시대 처음에는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목표를 예. 너무 높게 잡아서 좀 허황된 거 아니야 했는데도 이제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년 500씩만 주가 지수를 올려도 5천 달성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 또 경제가 심리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자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대기업도 전격적인 투자를 또 결정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예. 경제의 선순환으로 또 연결이 되는 이런 좀 좋은 순환 모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에서도 이렇게 활력을 이렇게 되찾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경제 주체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백이다, 네트워크이다, 뭐 출신 지역, 학교, 혈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본인 실력만 갖추고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국가가 이런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할 거 아닙니까? 아마 공직 사회 전반에 엄청난 바람이 불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선출직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기초부터 광역까지 의원,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이제 문화가 엄청 바뀔 겁니다. 이제는 실력 안 쌓고 네트워크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트워크 가지고 한 7, 80% 했으면 이제는 네트워크는 7, 8%도 안 될 거예요. 100 중에서. 그러면 결국 자기 실력 쌓아서 가는 수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이 실력 중심으로 하고, 실력을 그러면 키워서 누구한테 줄 겁니까? 국민한테 주는 것을 검증하고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정치의 선순환 구조, 국민들의 활력, 이런 것들을 돋군다고 생각하면 파격적인 변화는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자 결심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제도로서 만들고 이거를 사회 각 분야에 퍼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 발생적으로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의 맥을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짚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이제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 예. 말씀하신 그런 성과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과도 지금 적용이 돼요. 저도 방송을 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 많이 느끼거든요, 변화를. 그게 뭘 제일 느끼냐? 유튜브라고 하는 이 뉴미디어가 이제는 더 전면에 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계세요,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시장이 커지는데, 과거에는 그 패널들도 섭외를 할 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좀 출연시켜 주세요, 뭐 나와가지고 하면은 실력은 많이 없는데, 근데 또 위에서 꽂으면 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시청률이라는 게 뭐 분기별로 평가받고, 뭐 시청률 나빠도 별로 광고 받는데 문제가 없고 하니까 그냥 느긋했어요. 근데 유튜브로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꽂아서 나오고 이런 게 뭐 일부는 있겠습니다. 아까 뭐 7, 8% 얘기하셨겠습니다만은, 과거는 70%, 80%를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한 7, 8%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93%는 실력으로 경쟁하고, 유튜브는 물론 유튜브에 또 폐해도 있겠습니다만은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뭐 동접자, 또 조회수, 또 좋아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실력 없이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력의 기준이 뭐냐? 시청자들의 평가인 겁니다. 아, 그렇죠. 구독자들의 평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대가 확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권까지 들어갔고 이제 앞으로 공직사회까지만 더 전파가 잘 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국민들께 잘 반응하는 그런 공직사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요, 이게 국민의힘 보수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거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중추수주의, 포퓰리즘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주권자라고 교과서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주권자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들 존중하지 않는 정치 문화 속에 살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댓글 올리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분들의 정치인식과 수준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 말 잘못하면 좀 심하게 하면 쌍욕 듣고 저런 소리 하러 왜 나왔냐고 막 이렇게 시간 아깝다는 분들. 예. 시간 아깝다 뭐 왜 뭐 하나만한 이야기 하느냐고 그럼 취재 안 할 수 없고 분석도 남들에게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정보 하나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딱 드러나는 게 자 동접 지금 12,000명 그리고 좋아요 4,100명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조회수가 5만회 7만회 어떤 날 잘못하면 2만회 어떤 날 잘하고 나면 20만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대중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었을 때 반응하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전에처럼 말씀하셨던 대로 뭐 MBN 나가고 우리 다 방송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친소관계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그때는 시청률이 나오더라도 일종의 이제 집단적 그 행위의 결과가 이제 시청률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지금은 오늘 몇 명이 봤는지 끝자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방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몇 명이 봤는지 36,787명이 봤고 시청 시간이 5분 36초 어떤 방송은 6분 22초 어떤 방송은 4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대중과 호흡을 맞추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유튜브의 세계에서도 정치평론가 집단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인사제도는 아마 파격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데 출발 지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실력만 키워라 누구든지. 실력 키우면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기회를 가지면 당신이 대통령의 꿈을 갖든 장관의 꿈을 갖든 국회의원의 꿈을 갖든 너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너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성적이 몇 점이었는지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록일 뿐이지 그것이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회로 가는데 이명박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